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식이 다우, 나스닥, S&P 500이 연일 상한가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자본시장이 확실하게 회복되어 간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 집값 전망 지수가 11포인트 하락하고 있어요. 최대 폭락의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은 자본시장이 살아나고 반대로 한국은 자산시장이 거의 떡락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하락세가 심각하지 않은 건 그만큼 그동안 엄청난 거품이 끼었던 가격들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627 규제 때문에. 확실히 부동산 쪽으로 이동하는 자금들, 불필요한 자금들을 차단하기 시작하자마자 집값 전망 지수가 거의 살이 떨어져 나가듯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소비 심리가 회복세 양상을 거듭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를 했고요. 이게 시장 예상치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를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국의 내수가 관세 영향에 의해서 역풍을 맞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소비 심리가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의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627 규제, 이게 부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경제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로 늘어나 버리니까 여기서 스탑하지 않으면 엄청난 리스크, 내관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규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집값이 조정기를 맞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의 나스닥은 이렇게 계속적인 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실체가 있어요. 여기는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도 있고, 시장의 어떤 투명성을 통해서 시장 안에서 가치가 딱 결정이 되잖아, 주식 종목들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개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호가 띄우기에 의해서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10억이 왔다 갔다 해.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완전히 정말 투기판을 닮은 것처럼 한 개인에 의해서 집값 자체가, 그 부가가치 자체가 10억 이상, 20억 이상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렇게 지금 대출 규제 터지고 나니까 거의 10분의 1 가깝게 11,000건 수준의 거래량이 6월 들어서 그렇게 찍었다가 7월 대출 규제 이후부터 급격하게 줄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샘플을 보라면 지금 레미안 원밸리 최고가를 72억을 찍었는데 6월 27일,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딱 발표됐던 날에 66억의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63억도 취소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고점의 집값을 마크하던 어떤 집값 궤적들이 대출 규제, 그러니까 자금이 막히는 시점과 더불어서 취소 거래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요 최고가도 6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요거 한 달 정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등기를 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거래 자체가 진성거래였는지 아니면 정말 단순히 가격을 띄우기 위한 거래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레미안 원밸리가 6월 17일 날 72억에서 57억, 무려 15억 정도 20%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고요. 이게 6월 27일 대출 규제가 발표하기 전에 나왔던 거래였습니다. 그만큼 서초구에서도 상당히 집값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집값 자체가 오르니까 이게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끝을 모르는 상승세는 결국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15억 정도로 확 떨어지듯이, 그만큼 이 15억이라는 거품이나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강남구 압구정동 중심으로 구현대 2차가 34억 하락했습니다. 무려 117억을 합니다. 65평이 83억,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금액이죠. 아무리 30억대 하락 추세를 보여도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한양 6차 역시도 65억에서 38억, 거의 30억 가까이 27억, 41%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27일 이전에 나왔던 거래라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이전에 복잡한 절차 거쳐서 이제 거래가를 띄우기 시작을 하는 건데 확실히 6월 27일 이전에 나왔던 거래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신고가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지금 27억, 34억, 집값이 이렇게 뚝뚝 15억 이상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실체가 없는 집값 상승세였다는 거예요. 뭔가 실적이 있고, 뭔가 자기 현금이 있고, 뭔가 자기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돈을 쏴야 되는데 은행에서 무한정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으니까.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우존스 S&P 500 지수가 연일 단단하게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세를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 상승세 자체가 실체가 없어. 그죠? 대부분 자금을 빌려다 써서 갭 투자식으로 혹은 전세보증금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 깃발을 꽂기 위한 액션들이 많았는데 딱 대출 규제 터지자마자 매수 심리 급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대부분 그렇게 갭투하고 상급지 아파트 사기 위한 움직임은 대출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상승세였다는 걸 이번 6.27 대출 규제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송파만 상승폭 확대라고 하는데 여기도 토제로 묶여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전 거래가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어서 확실한 어떤 상승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방산 기업인데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고요. 지금 159달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달러 되네만에 하던 기업이 이제 상반기 넘어서면서 어마무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기업들의 안정적 실적 뒷받침해주면서 무려 기업 169곳 가운데 80% 이상이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한국의 이 신고가, 아파트 신고가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집값을 고점에서 잡기 위해서 더 자금을 몰빵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야 계산기 확실하게 두드려서 손익계산서 다 손에 쥐고 있을 건데, 누가 손해가게 고점에 올린 집값 아무리 현금 땡길 수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진입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2월 27일 이전에 이미 토제 통해서 거래를 해서 이게 지금 7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신고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신고가, 최고가라는 얘기인데, 지금 신현대 11차가 100억 이상, 그리고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가 33억, 현대 2차가 32억, 중앙 하이츠 빌리지가 30억 이상 신고가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죄다 딜레이가 됐다. 그죠? 그래서 확실히 신고가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제일 또 의미가 있는 건 노도강도 동반해서 하락 건수가 76건의 하락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노도강 쪽으로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완전히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같이 떨어지는, 그만큼 강남도 대출에 물려, 노도강도 대출에 물려, 그렇게 은행의 세상의 모든 자금 물고 들어와서 집을 사려 했던 그 수요층들이 움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하고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기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세 최고가를 찍고 있는 거고, 한국은 개인의 호가, 집값 띄우기, 또 대출, 부채 쫙 깔린 정말 모래성과 같은 자산 가치 위에 가치를 올려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딱 떨어지자마자 거의 끈 떨어졌듯이 아파트 값이 추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신고가의 허상입니다. 그죠? 한 달 내 이 거래 내역들이 다 취소가 돼버리고 등기도 안 쳐. 그리고 조용히 묻혀버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울 아파트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굉장한 어떤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27 대책을 통해서 확실한 어떤 자금줄을 째면 어떤 맹점이 있었는지 분명히 지금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제된 아파트 계약의 금액대별 비중만 딱 보더라도 10억 원 초과가 대책 이전의 해제는 26% 수준이었는데 대책 이후 해제는 35% 수준. 뭐 압도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레미안 원밸리 보셨죠? 계약 해제하는 거? 취소 건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그만큼 신고가의 허상이라는 그런 어떤 이 끈을 딱 잡고 뭔가 좀 시세 차익을 보려 했던 투기적 자본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다니. 5억 원 이하는 뭐 거의 변동성이 없는 정도고 10억 원 이하도 뭐 거의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대출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자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30대 이하에서 가계대출 추이가 16.9%, 뭐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이게 60대 이상이 20.4%를 받았어. 그러니까 30대가 2030이 영끌의 주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60대 이상도 엄청나게 대출을 땡겼어요. 그러니까 은퇴 시점에서 어찌됐든 무한대출 받아서 상급지 사서 앞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좀 아파트 자산 가치를 이용해 보자라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지금 가계대출 연체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60대 이상이 1.3%로 굉장히 많습니다. 30대는 아직 뭐 한참 일할 나이니까 0.7%로 가장 적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죠.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 왜냐? 60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이빠이 받았어. 근데 기대만큼 아파트 값이 오르지 못하고 고점에서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뚝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감이 오게 되니까 60대 이상이 이제 비상에 걸린 거라. 이제 나가서 뭔가 한참 돈을 엄청나게 땡길 수 있었던 그런 직장들 다 은퇴하고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게 산더미 같은 빚들 갚기가 굉장히 고루해지는 그런 어떤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고점에 몰린 서울 아파트의 가격들이 단순히 젊은 층에 의한 어떤 영끌뿐만 아니라 고령층으로 들어가는 초입 단계 60대 이상도 상당히 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받았다. 근데 연체율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60대 이상의 연체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전망을 통해서 서울 아파트가 결국에 가서는 다시 리사이클링, 상승세로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도 이런 어떤 미국 주식의 실적의 근간 상승세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근거 없는 실체의 어떤 상승세 딱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똑부러지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결론적으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달러 인덱스 97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가 오르면 그만큼 금리도 계속적으로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죠.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환율 가치는 떨어져.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채야. 이제 강달러가 계속 밀어올리는 고금리 때문에 연체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금리 자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4.4에서 오늘은 조금 떨어졌네.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30년물은 뭐 5%에 가깝게 정도로 지금 근접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고스란히 주담대 금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 주담대 금리 줄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도 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은행이 대출문을 좀 좁혀라 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겠지만 은행 스스로도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든. 이거 스스로 금리를 펌프질할 수 있는 당연한 근거가 됩니다. 은행은 어쨌거나 지금 대출 수요를 줄여야 하는 판이라서 금리를 더 높여야 하는 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주담대 금리 올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마용성 쪽에서 전세금 승계로 주택 매개했다. 이건 갭2죠. 갭2. 성동구가 541건 압도적이었습니다. 마포구 479건, 용산구 439건. 마용성이 뭐 어마무시하게 집값이 올랐었죠. 이유는 갭 투자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어찌어찌 해가지고 대출 땡겨가지고 세입자 보증금 물려서 집을 살려 했던 그런 수요들이 많았는데 지금 전세 보세요. 완전히 박살 나고 있습니다.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7월 15일 거래 15억 떨어졌습니다. 트리머제
8억 이상, 거의 9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서울숲 아이파크 8억 6천 하락하고 있어요. 성동구 가장 많았던 541건의 갭 투자, 이제 자금줄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마용성 중에 전세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역시 마찬가지죠. 갭투가 가장 활발한 곳. 7월 12일 거래 11억 떨어졌어. 레미안, 그리고 펜트하우스 여기도 6억 7천. 마포 레미안 역시도 6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아마 더블업 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양상 보이게 될 것 같고요. 용산구 한남더일은 뭐 42억 떨어졌는데 여기는 뭐 좀 특수한 곳이니까. LG 한강자이가 14억, 신동아가 8억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용성이 갭투가 가장 활발했던 곳인데 이제 자금줄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는 상승세였다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고, 노도강도 노원구가 뭐 2,210건, 강북구 71건, 도봉구 60, 압도적으로 노원구가 굉장히 많았죠. 노원구 당연히 전세가 11억이 6,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대림벽산 11억 6억, 라이프 청구 신동아 역시도 10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전세가가 지금 거의 50% 이상 뭐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매매가도 상당 부분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고요. 당연히 서울 아파트 거래 77%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은 거의 이제 20% 근사치에 가깝게 본격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하락 시기를 맞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27 대책으로 인해서 정말 불붙었던,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처럼 엄청나게 올라갔어.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실적이 있었잖아. 근데 한국 자산시장은 실적 근거 있는 실체가 없었다니까. 다 남의 돈, 은행 돈, 빌린 돈, 부채였다. 그러니까 딱 대출 규제가 터져버리니까 이거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잖아. 그죠? 아파트 거래량이 뭐 그냥 수직 하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도 떨어지고 있고, 평수도 좀 줄어가고 있죠. 중위 거래가가 지금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앞으로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살 때 상당히 좀 실효성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마용성은 확실히 제일 큰 변동폭을 보일 가능성 높고, 노도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뭐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여기도 노도강도 뭐 현금 박치기해서 산 사람 있나? 다 대출 받아서 샀지. 갭 투자도 다 대출 받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어떤 이 근거 없는 상승세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는 정말 많은 거품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6.28 대책 통해서 공급 적극적으로 좀 나오게 되고, 또다시 2차, 3차였던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확실히 정상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집값의 대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가격까지만 가도 성공적인데 이거 더 가야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가도 한국은 이제 경제기제의 지금 이 위기를 조금 집값으로 뭔가 좀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잡힌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여기서 자산시장에 이 뭔가 청정 효과가 없으면 앞으로 자본시장도 어려워지고 전체적인 어떤 경제기도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관세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도 아파트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가치가 좀 정리가 될 때 확실하게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가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파트값 떨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자산시장 명암이 딱 갈리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미국 주식시장은 실적에 근거한 상승세였고, 한국 자산시장은 한마디로 가계부채, 빚, 대출, 연체율, 온통 리스크밖에 없었던 좀 허술한 부분에 딱 발을 디디고 자산 가치를 띄우려고 했는데, 뭐 영락없이 대출 규제 나오니까 뭐 빠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만 봐도 한국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분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